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밝혀야지 왜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십니까? 정부로 인하여 삶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백신 피해자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야 할 국민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질병청이 만들어낸 백신 판단 미스로 만들어낸 인재로 인해 희생당인 희생자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10월 31일 사망한 고3 장지영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화이자 백신을 1차 7월 30일, 2차 8월 20일 맞았습니다. 10월 31일 아침 10시경 지영이를 깨우려고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흔들어 깨웠으나 몸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 막내 아들을 불러 119 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CPR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형사분들과 감식반 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확인하고 특별한 외상이 없고 원인 미상으로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상조회사에 연락한 후 경찰서로 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경찰분이 돌아가신 후 사망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온몸을 문지르면서 아빠가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다산 콜센터를 통해 보건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병원에서의 사망은 의사가, 집에서의 사망은 경찰분이 이상반응 신고를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고 부검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부검 참관 의사를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참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부검 장소에 가면 부검이 끝난 후 부검 후에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 8시경 부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부검의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담당 형사분이 내려와서 부검의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저는 부검의에게 어떤 질문이나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수에 백신 접종 예진표를 제출하고자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분이 직접 이상반응 신고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장례 기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예진표를 경찰분에게 보내고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어서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백신 피해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나 공무원들이 의사 소견서 발급과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이상 반응 신고를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은 두 아들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지 이름을 불러 대답이 없으면 흔들어 깨워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낮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아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을 켜고 TV를 켜야만 잠을 들 수 있는 있습니다. 11월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코백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증언대회 시 참석한 질병청 조은희 국장은 질의응답 중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힘들다고 하자 상담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은 출석 인정과 시험을 못 볼 시 평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에서 치료 시는 2일만 출석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질병 결석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백신 부작용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학생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딸 아이의 대학 사진, 졸업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절외자로 있다가 11월에 받은 사진입니다.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서 부디 꿈을 이루라고 이번 달 10일 49제 때 이 옷 그대로 다 태워줬습니다. 제가 엄마잖아요. 딸의 억울함을 꼭 밝혀가지고 이 한을 꼭 풀고 싶은 마음에 들고 나왔으니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한 25세 딸아이 김현주의 엄마 이미영입니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준 딸이 역량도 발휘 못해보고 꿈도 한번 못 펼쳐보고 꽃다운 나이에 10월 14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4일 만에 심정지가 와서 내사 상태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10월 18일 이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무러쳐 있는 딸을 발견하고 너무도 놀라 소리치고 아들을 깨워 119를 부르고 체온이 아직 따뜻했기에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뛰지 않았고 마침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제세 동기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옷바람에 구급차 타고 쫓아가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매우 위급했고 긴박하게 CPR 40분간 하여서 근근히 심장은 뛰었으나 역시 뇌사 상태이고 가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이 교수님께서 아직 젊기에 0.01%라도 희망을 갖고 인공심장 수술을 하였으나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딱 내사 6일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면회도 안 되는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케어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였는데 이리도 허망하게 억울하게 갔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이별해야만 했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날 줄 알았다면 누가 마치겠습니까? 제 딸 아이는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병원 담당에도 백신 이상 반응 증상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였고 딸을 계기로 백신 접종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본인도 알레르기가 있어 1차만 맞으셨다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날도 어떤 남자분이 백신 맞고 딸과 같은 심근염으로 입원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제 아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국민청원글을 올리려고 보니 사례가 엄청 많은 것을 알았지요. 진작 청원 좀 들여다볼 걸 후회해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안타까움만 스며들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하여는 TV나 언론조차 한마디 공개도 없고 그저 자국민이 죽든 말든 접종률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고 순진하다고 안전하다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그 말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자녀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딸을 황망하게 보낸 지 2달째입니다. 그 어떤 지자체도 질병청도 깜깜이입니다. 이것이 정녕 빠른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의 어린 자녀들을 잃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증자 사망자 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커튼 뒤로 가린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거두면 들춰지는 법이니까요. 최고 권력자 또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도 국민청원글 좀 제발 읽어보세요. 백신 접종 후 사망자만 현재 1,4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유가족,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백신 맞고 피해를 봤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질병청의 이상 반응 신고 건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자별로 원인 증상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종률 때문에 공개는 못할지라도 중증자에게는 해당 병원의 선 의료비 대납, 유가족분들께는 인과성 인정으로 더는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육점에 고기 등급 나누듯이 무조건 인과성 없다고 지자체에서 올라온 서류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망 진단서만 보고 4-2나 5를 찍어내는 유가족들을 또 한 번 죽이지 말란 말입니다.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주세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에 처해 일상생활조차 힘이 듭니다. 이렇게 허망되게 보낸 것도 억울한데 저희는 앞도 보이질 않는데 우리 보고 인과성을 밝히라니요. 우리가 의사입니까? 우린 의료진이 아닙니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백신을 들여와 안전하니 믿고 맞으라 한 정부가 질병청이 밝혀야지. 정말 한심하네 진짜. 한심한 정부 같군요. 밝혀야지 왜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십니까? 정부로 인하여 삶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방임죄이며 파렴치한 정부이며 수준 낮은 후진국 정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윗자리만 안겠다고 싸워대는 무능한 정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벙어리 대처하지 마시고 유족들과의 면담을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K방역 접종률도 죽고 외국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한국 얼굴에 누가 되지 않게 사업까지 책임지고 잘했다는 평가를 후손에게 물려주십시오. 대통령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맞는지 정체성에 혼란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백신 피해는 정부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온 백신 피해자 딸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시고 열흘 만인 6월 28일 중대내 혈전으로 사지마비가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개월이라는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10월 16일 더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춘천 한림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 더 이상 이상의 치료는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25개의 약을 드십니다. 그중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5개,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명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중증 환자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없이 오늘만 버텨주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백신 피해 중증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잠시나마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신 중증 부작용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가족이 15,000여 명이나 됩니다. 병원, 보건소, 질병청에 떠넘기기로 백신 피해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가족이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엄청난 병원비로 이로 인해 사는 집마저 팔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가족들, 환자를 지키고 있지만 그 끝을 알 수도 장담할 수도 없기에 결국 환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자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도 병원조차 환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진료받던 병원에 가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중증 환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로 가게 되면 반복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또한 중증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보호자들은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병원비로 인해 환자들을 포기하거나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한 달 받는 월급이 평균 350에서 400이라고 볼 때 간병비는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럼 병원비와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그것 또한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하면 치료비는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비까지 주고 심지어 음식까지 갖다 줍니다. 또한 사망하면 위로금 1,000만 원과 장례비 3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성실히 정부에서 방역 정책으로 참여했던 저희 피해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서 버렸습니다. 백신 피해자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야 할 국민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것이 국민이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곡소리가 작게 들릴지 몰라도 계속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후에 더 큰 곡소리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였고 국가를 믿었기에 성실히 백신의 접종에 임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중증 환자들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병원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생활고로 인해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소 생계비를 지원과 피해자족 가족 일상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질병청이 만들어낸 백신 판단 미스로 만들어낸 인재로 인해 희생자인 희생자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